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화통의 정진영입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다들 아시죠? 스티브 잡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이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아주 멋지게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3분 동안 무려 21가지 이 바디 랭귀지 동작을 72번이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Let me talk about a category of things. The most advanced phones are called smartphones that could display anything we want, put any user interface up. 이것이 바로 이 흡입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말보다 강력한 몸짓의 힘을 보여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의 화끈한 멘토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멘토 이상은 비언어 커뮤니케이터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기분 탓인가요?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오늘 유독 이 리액션들이 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멘토님 어떠세요? 이 어떤 환영의 기운을 좀 느끼세요? 네, 제가 봐도 네. 뭔가 약간 오늘 오버해서 환영을 해주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덕분에 저는 더욱 감사하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비언어 커뮤니케이터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비언어 커뮤니케이터 뭔가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네. 행동 분석 전문가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어떤 네. 직업이에요? 네. 비언어 커뮤니케이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길죠. 길어서 뭔가 발음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 동작을 어떤 감정인지 분석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책을 쓰기도 하고 기업 강연을 하기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방송을 하기도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언어 못지않게 이 어떤 비언어적 메시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멘토님이 생각하시기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을 이렇게 누군가와 할 때 네. 이런 어떤 비언어적 이런 몸짓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거짓말을 하거나 네. 네, 아나운서님께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을 얼굴을 보면서 하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문자나 전화로 하시는 게 편하세요?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쵸. 왜 그렇죠? 네.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직접 왜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 표정이나 동작이 다 드러나버리죠. 드러나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평소 때 짓는 미소와 좀 다른 미소를 진 것 같고 내가 지금 나의 시선 맞춤을 보면서 상대방이 나의 거짓말을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 하거나 전화로 하면 훨씬 더 편해지죠. 네. 우리의 감정이나 진심, 의도들이 네. 동작이나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박수로 멘토님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몸짓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정, 몸짓, 그리고 바디랭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나 남자친구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남자친구 있으신 분? 네, 좋아요. 나 여자친구 있다 하시는 분? 네, 좋아요. 또 아내나 남편이 있다. 네, 좋습니다. 여러 번 손 드시네요. 네. 만약에 내 앞에 있는 남자친구나 아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나는 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에 나의 감정이나 의도 같은 것들이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표정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짓는 표정 어떤 감정일까요? 좋은 걸까요? 슬픈 걸까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짓는 미소는 우리의 감정이나 의도 또는 나의 안에 있는 내적인 상황을 드러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전달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기자들, 그렇죠. 연기자들은 우리가 그 연기자가 실제 그 역할이거나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연기를 보다 보면 빠져들고 뭔가 진짜 그런 것 같고 뭔가 응원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길 가다가 만나면 등짝 스매싱을 한번 날리고 싶기도 하고, 굉장히 잘 빠져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치인들.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실력이 진짜이니 나를 믿고 따라와도 좋다, 나를 믿고 나에게 투표를 해도 좋다,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나의 능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능력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이러한 능력이나 재능들을 상대방이 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바디랭귀지나 몸짓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방송에서 보신 내용들이, 모습들이 연예인분들이나 매니저분들의 그런 바디랭귀지를 분석하거나 또는 얼마 전에 있었던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들의 이런 행동이나 악수, 이런 모습들을 분석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바디랭귀지를 분석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떠한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올바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요새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죠.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깨무기도 하고 엄마가 대신 가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같이 살을 부대끼고 만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새는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방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뭘 하고 있죠? 그렇죠. SNS라고 있죠. 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서 누군가한테 누군가 올린 글을 보고 거기서 그 글에 대한 댓글을 달기도 하고 내가 어떤 글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이고, 또 동시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는 거죠. 미국의 대학교 UCLA의 알버트 메러비안이라는 교수가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앞에 서서 나의 의견을 드러내거나 또는 우리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취업 면접을 할 때 또는 소개팅을 가서 나의 장점들을 상대방한테 드러내고자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를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인 거죠. 두 번째는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음성이나 목소리, 빠르게 리듬, 억양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몸짓과 표정, 바디랭귀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의 내용이죠.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스피치 책을 읽기도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야, 너 말 잘해서 되게 부럽다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뭔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고 굉장히 가치 있는 능력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할 때 과연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7%였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 수치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요? 네. 자, 그러면 단어가 7%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성, 말투,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사람들의 억양이나 말투, 리듬에 받는 영향은 바로 38%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나머지 바디랭귀지는 몇 퍼센트죠? 55%예요. 네. 자, 생각보다 이 수치가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많아요. 그렇죠? 우선은 단어가 저거밖에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라는 것이 굉장히 놀랐고 두 번째는 바디랭귀지가 저렇게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네.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자, 이 표를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어 그리고 억양 그리고 바디랭귀지 그게 지금 7%, 38%, 55%로 나와 있죠. 이 숫자는 절대적인 수치일까요? 상대적인 수치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어가 7%밖에 되지 않으니 나는 내가 말하는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 수치는 상대적인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말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요소들도 함께 신경을 써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대한테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 7%를 제외한 음성 그리고 몸짓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언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할 때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들으신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저 말의 내용, 언어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다 비언어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저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음성과 목소리는 우리가 준언어라고도 하고요. 준언어가 비언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비언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비언어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저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소통을 할 때 내용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논리 정연하지 못하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바디랭귀지나 표정이 너무 훌륭하다라고 해서 상대방과 소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중요한 건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요소들도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스터디 그룹이에요. 네,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10주 동안 매 이 요일에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10주 동안 만날 거예요. 네, 그러면 아직 서로 모르니까 어색하죠. 네, 그래서 제가 뭘 해요? 맨 앞에 계신 분 또는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부터 앞으로 초대를 해요. 네, 그러면서 뭘 할까요? 그렇죠. 자기소개, 인사. 우리 자기소개 서로 알고 지내야 되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게 하면서 앞에 계신 분을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라고 말한 순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뭐야, 나 자기소개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 자기소개하는 줄 알았는데 다음 주부터 왔지.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소개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죠. 설득의 가장 기본이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모든 시작이 다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소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 올걸. 네. 그런데 죄 없는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이 나오셔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분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소개하는 동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분 이야기 듣고 계실까요? 그렇죠? 안 듣고 계시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못 듣고 계신 거죠. 네, 못 듣고 뭐 하고 계실까요? 네. 아, 나는 뭐라고 얘기하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기소개. 일단 이름 이야기하고 소속 이야기하고 여기 어떻게 오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말고 조금 더 뭔가 카리스마 좀 멋진 뭐 이런 소개 고민 엄청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막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자기소개를 다 했어요. 우리가 이제 10주 동안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친해졌어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 처음 만났을 때 제 첫인상 어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어떤 분도 그때 앞에 나오셔서 이러이런저런 저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까요?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표현 아마 하실 거예요. 아, 그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수줍어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또는 아, 그날부터 알아봤죠, 제가. 네. 그때부터 굉장히 활발한 모습인 거 다 보였다고, 티가 났다고. 뭐 이렇게 본 정보, 시각적인 정보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하고 더 오래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앉아서 자기소개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죠? 그쵸. 내가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앞에 나와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좀 따뜻한 모습이니까 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좀 준비된 모습 또는 전문적인 모습이니까 내가 그에 맞는 행동을 해봐야지 또는 사람들 다 골고루 쳐다봐야지 또는 아, 내가 긴장하면 조금 미소가 좀 어색하게 나오지만 이 미소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해봐야지 조금 더 고개를 많이 끄덕여봐야지 조금 더 환한 모습을 보여주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부터는 내가 자기소개를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적 메시지와 함께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싶은 상대방이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내가 보여주는 나의 보이는 언어를 함께 매칭시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이런 질문 맨날 하시죠. 아, 내일 뭐 입지? 아, 이번 주말에 뭐 입지? 아, 뭐 입지?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세계적인 미스테리예요. 옷장은 터지는데 입을 옷이 없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항상 아, 내일은 뭐 입지라는 질문과 함께 과연 나는 내일 가는 자리에 어떤 표정과 바디랭귀지 몸짓을 입고 가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바디랭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바디랭귀지 우리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처음 만난 사이에 신뢰성 그러니까 나를 믿어도 좋아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제가 하는 말이 진실입니다 진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디랭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팜업 제스처입니다. 자, 팜업 제스처. 팜은 손바닥을 이야기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위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보여주는 제스처예요. 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계속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우리 막 이런 거 했었죠. 네, 손바닥을 보여주는 행동은 첫 번째 우리의 본능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를 해칠 만한 무게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길을 가다가 밤에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막 걸어오고 있어요. 막 무언가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있고 긴 패딩도 입고 있고 시커멓게 오고 있는데 손에 무언가 숨기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뒷짐을 지고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막 저를 향해서 다가와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세요? 되게 위협을 느끼죠. 불안해요. 긴장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무런 것도 손에 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진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신뢰성, 내가 하는 말을 믿어도 좋아요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아직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모를 때, 누군지 모를 때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느냐? 바로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만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배꼽 빠지게 웃어요.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럼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집 밖을 나와서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또는 면접 자리에 가셨을 때, 아니면 누군가와 만났을 때도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를 하실 때도 모르는 사람들과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할수록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수, 지금 하는 악수와 어떻게 살짝 다른 모습이죠. 어디를 잡고 있죠? 네, 목을 잡고 있어요. 왜 손목을 잡고 있을까요? 옷을 보니까 여기다 뭐를 차고 다녔을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칼. 허리춤에는 긴 칼을 차고 다니고 손목에는 단도를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를 해칠 만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또는 소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했던 이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수로 변환이 된 것이었습니다. 네, 우린 이렇게 손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어떤가요? 내가 하는 말이 진짜예요 라는 거 강조할 때 어떻게? 진짜라니까요? 아, 나 모른다니까요. 내가 안 가져갔어요. 내가 하는 말을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다 펴서 보여주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진심이구나. 저 사람이 진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아, 뭔가 찝찝한데, 아,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좀 그래, 또는 좀 감이 그래 라고 얘기를 할 때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언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한 이야기, 언어적 내용과 상대방이 지금 보여준 비언어적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 어떤 정보가 더 정확한 정보인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금 더 관찰해야겠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또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거짓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제스처들이나 표정들이나 행동들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표정이나 제스처를 한 거예요. 그걸 딱 보았을 때, 아, 뭔가 이상하다.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감히 그래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말을 잘하는 법, 언어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비언어에 대한 것들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듯이 비언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배운 언어가 바로 비언어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분도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갖고 엄마 수고했어. 15시간이 무슨 말이래. 내가 앞으로 효도할게.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엄마, 아빠 이거 한마디를 하는 데까지 1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그 1년 동안 우리 뭐예요?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내뱉고 울기도 하고 표정을 지어서 엄마 밥 주세요. 엄마 기저귀 갈아주세요부터 엄마 나 지금 너무 아프니까 들쫓고 병원으로 달려가 주세요. 라고 생명과 관련된 너무 중요한 메시지까지 다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고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고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고 전화번호를 외워야 되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정보 전달의 능력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비언어를 점차 잊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있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사실 이 비언어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언어이기 때문에 이미 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처럼 또는 스티브 잡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 리더들, 설득력이 높은 사람들처럼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손을 제가 이렇게 높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을 존중하는 걸까요? 무시하는 걸까요? 그렇죠.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손바닥을 올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더욱더 상대방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같은 언어적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손짓만 바꾸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받는 긍정적인 호감도가 다르게 나타날까라는 실험을 한 거였어요. 네. 첫 번째 어떤 제스처를 활용했냐면요. 포인팅 제스처라는 겁니다. 네. 포인팅 제스처,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세우는 제스처죠. 네. 상대방의 이목을 빠르게 집중시키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제스처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앞으로 사람을 향해 기울어지고 여러 번 나가게 되면 공격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제스처죠. 이 제스처를 활용하면서 어떤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같은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28%의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언어적 내용의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손을 팜 다운, 손바닥을 업은 제스처를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손바닥만 바뀌었죠. 손만 바뀌었죠. 이번에는 그럼 과연 긍정적인 호감도가 다르게 나올까요? 말 내용은 똑같은데? 자, 결과적으로 52%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팜업 제스처를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엔 긍정적인 호감도가 84%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같은 부탁을 하더라도 자, 이쪽에 있는 상자를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쪽에 있는 상자를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쪽에 있는 상자를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다르게 전달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여드린 팜업 제스처, 손바닥을 올리는 제스처는 좋은 것이고 나머지 제스처는 나쁜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메시지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른 제스처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팜업 제스처는 아직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 또는 발표의 초반, 그리고 이렇게 강연의 초반, 그리고 면접의 초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잘 드러내야 되는 부분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손바닥을 엎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 나의 전문적인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짜예요 라고 할 때 내 말을 믿어주세요, 부탁해요 라고 손을 올리죠. 우리가 언제 손을 엎을까요? 부탁할 때, 명령할 때. 그렇죠. 명령할 때 손을 엎죠. 하지 마세요.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할 때 손을 엎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상대방을 제지하고자 할 때 하지 마, no, 안 돼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라고 손을 엎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엎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새로운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을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교탁을 땅땅땅땅 손바닥으로 치죠. 네, 물리적인 힘을 가할 준비가 있을 때 우리가 손을 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해 주실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해 주실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여러분께 다르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손바닥은 언제 써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네, 밑줄을 치죠. 두 번째 읽었는데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노란색 형광펜을 칩니다. 네, 세 번째 읽었는데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 무슨 색? 그렇죠. 분홍색 형광펜 이렇게 쳐요. 자, 왜 이렇게 다르게 줄을 표시를 할까요? 내가 책을 딱 폈을 때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이것을 다르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줄치는 정도예요. 지금은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팜업 제스처죠. 자, 중요한 이유, 바디랭귀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뇌가 들은 것과 본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본 것을 더 신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주제에 관련 이야기,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야기, 지금 노란색 형광펜이에요. 이거 이야기하기 시작할게요. 자, 오늘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과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팜업 제스처, 나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상대방한테 조금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팜 다운 제스처, 메시지에 맞는 손짓을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거 뭐예요? 분홍색 형광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손바닥으로 같이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3배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기억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짓을 사용해서 첫 번째 팜업 제스처를 활용해서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성을 전달을 하고 팜 다운 손바닥을 엎는 제스처를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3번째 중요한 내용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시거나 손등을 보여주시거나 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 전략적인 바디랭귀지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의 바디랭귀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바디랭귀지를 만든다는 것이 그 감정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이 들었을 때 막 미소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슬픈 감정이 들었을 때 이런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표정을 짓는 것 자체가 그 감정을 더 세게 강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아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웃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불행하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가 웃는 행동을 통해서 행복을 불러올 수 있고 그 감정, 행복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굉장히 큰 축복 받은 그런 선물이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디랭귀지를 인지하고 내가 어떤 바디랭귀지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해서 내가 조금 더 기쁜 감정이 들 수 있고 나의 감정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행동 몸을 크게 만들고 있죠. 어떻게요? 나의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몸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모든 동작들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고개가 이렇게 들리고 눈썹이 올라가고 손이 위로 올리고 발을 막 뛰어요. 그렇죠? 네. 이러한 제스처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우리가 게임에서 이긴 팀이 보여주는 제스처죠. 네. 이 제스처는 사람도 하지만 똑같이 동물도 똑같이 하는 제스처 중에 하나예요. 자, 반대로 지금 보시는 이런 동작은 몸을 작게 만든 동작이죠. 네, 공간을 작게 차지하고 모든 동작이 중력을 땅에서 떨어집니다. 향해서. 눈썹이 아래로 내려가고 어깨가 처지고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 걷죠. 네. 자,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너무 힘이 들 때, 자존감이 낮을 때, 시합에서 게임에 진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 중에 하나이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상황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동작들을 사람이나 동물이랑 똑같이 보여주지만 우리가 이러한 동작을 의식적으로 2분 동안 일부러 하는 것만으로도 해서 우리의 자신감 호르몬을 높이고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상황에 처하시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또는 중요한 자리, 중요한 발표나 면접 자리 같은 것들 수많은 상황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준비를 많이 하신 자리를 갈 때마다 내가 받는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러한 몸짓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이 들 때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작은 자세가 아니라 큰 자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큰 자세를 2분 동안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남성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내가 자신감을 얻고 할 때 필요한 이 호르몬이 20%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몸을
쭈그리고 있었어요. 작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자세를 2분만 하고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자신감 호르몬이 10%를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감 호르몬도 자신감 호르몬이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자신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상황을 내가 평정심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평정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하죠. 그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몸짓을 크게 만드는 것을 2분만 하고 있으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25%를 감소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몸을 작게 만들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15%가 마구마구 증가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몇 년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의 연구 결과였어요. 자, 그런데 그 전부터 훨씬 오래 전부터 족첸이라는 티베트에는 불교의 최고 수행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두려움이나 불안이 엄습할 때에는 눈을 뜬 채 맑은 하늘과 지평선 너머를 쳐다본다. 머리가 맑아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때 감정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수행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다 가지고 계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다리 수술을 크게 한 적이 있었고 다리 수술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후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모든 것이 다 나아질 때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면서 아휴, 네 옷 잘라 그러나 옷 잘라 그러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네, 우울해져서 선생님이 나가서 전신 엑스레이 하나 찍어온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리에 앉아서 그 엑스레이 찍는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다리를 꼬고 몸을 작게 만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모습,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제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을 같이 간 친구한테 전해주면서 사진 한 장 찍어봐, 강의 자료로 쓰게 라고 해서 찍은 사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손바닥을 보여드리고 또는 등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말로만 전달하는 메시지의 설득력을 훨씬 더 높여준다. 그러니까 언어와 비언어를 일치시켜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우울할 때,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방구석에 이렇게 앉았고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진짜 소중한 애야, 가치 있는 애야 라고 하면서 에이, 짜증나 라고 울죠. 이 끝이 잘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정작 몸을 이렇게 작게 만들고선 내가 말로만 자꾸 내 자신을 설득시키려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말로만 설득시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낼 수 있어지기보단 오히려 더 나를 속이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나한테 세뇌하는 것 같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더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던 자세를 푸시는 거예요. 푸시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할 때, 그런 것을 느낄 때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나 동작들을 먼저 2분만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나의 호르몬이 이미 나의 몸 상태를 준비해 놓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내려다 보는데 활용을 하고 계셨습니까? 네. 오늘 과연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보셨습니까? 네.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이렇게 숙제처럼 사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렇게 축제와 같은 하루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따로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미소를 조금 더 짓고, 내가 먼저 고개를 조금 더 들고, 내가 먼저 어깨를 조금 더 펴는 것만으로도 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축제 같은 시간들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좀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연을 이제 듣고요. 저 자신을 한번 되돌켜 봤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사실 이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제스처는 잘 안 쓰고 네. 어떤 이제 저의 목소리만을 믿으면서 목소리를 좀 어필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이렇게 약간 이런 다가가는 이런 MC는 어떤가요? 찾아가는 MC 이런 거. 찾아오는 MC를 약간 이런 느낌 어때요? 우선은 목소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직업상 목소리에 관한 부분을 그렇죠. 많이 신경을 쓰실 음.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다가오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쌍방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음. 누군가 보내고 받고 그렇죠. 네, 누군가 이렇게 간다면 네, 내가 어떠한 바디랭귀지를 하거나 할 때에도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사람은 과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호의의 메시지를 그대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를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기소개나 어떤 면접 때 필요한 팁들을 또 네.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청년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강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방법을 알아도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지를 않으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손을 하나 쭉 뻗는 것도 이게 근육의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손을 누군가 뻗는 것을 보았을 때 스티브 잡스가 손을 뻗거나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동작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달리고 싶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싶을 때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음. 그런데 한 번도 이러한 바디랭귀지를 평소 때 사용하지 않다가 내가 면접 때 가서 이걸 딱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뭐 운동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내년쯤에 한 시합에 한번 나가보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네, 평소 때 우리가 이렇게 표정을 짓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손을 펴는 동작 또는 팜 다운을 하는 동작도 평소 때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좋으냐라는 것은 부담이 없을 때, 부담 그러니까 없을 때. 언어적인 부담이 없을 때, 우리가 면접 자리나 이런 중요한 자리 가면 이미 긴장을 하고 준비해온 말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아니라 친구들과 있을 때, 친구들과 만날 때, 아니면 가족들과 있을 때, 동료들과 있을 때 편한 자리에서 툭툭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밥 먹었어? 갔다 왔어? 뭐 어땠어? 뭐 재밌었어? 이렇게 하면서 편한 이야기를 할 때 손을 툭툭툭 내보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와이드까지는 내가 좀 편하게 이렇게 손을 낼 수가 있고 어느 부분에는 잘 올라가지 않는구나 나의 행동 반경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숨을 쉬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신뢰감을 주는 바디랭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 저에게는 꼭 필요한 팁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드러내면서도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랭귀지, 네. 바디랭귀지. 아까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전문성을 좀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 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오케이 사인이라는 손가락 첨탑이라도 하는데요. 이 제스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아까 팜 다운의 경우에는 무언가를 좀 강하게 전문성을 드러내는 누군가를 제지할 때 또는 명령을 할 때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붙이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살짝 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 뭔가 이렇게 살짝 짚는 듯한 이러한 제스처인데요. 이것을 오케이 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손가락 첨탑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제스처 중에 그래요? 하나입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기억해야 할 내용에서 그때 이렇게 같이 집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러한 제스처가 왜 효과가 있는지 보았더니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 첨탑 제스처를 활용을 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사력 있고 목표 지향적이며 집중력이 좋다라는 이미지를 전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상대방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에서 이렇게 손가락 첨탑을 사용을 하시면 좀 부드럽게 전문성을 드러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강연을 이제 듣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어떤 무의식적으로 쓰는 이런 몸짓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네. 근데 멘토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몸짓, 뭐 손짓, 표정 이런 걸 다 일일이 뭐 관찰하시고 분석하시려면은 좀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저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피곤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 가까이 있지 말라고 저한테 막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방송에서 보셨던 부분들이 다 그렇게 분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또 다른 일인 것 같아요. 마크 트웨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판단할 거야, 분석할 거야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런데 과연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나요?라는 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분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뭔가 좀 따뜻한 목적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저의 손짓, 몸짓, 표정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죠. 네, 일단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잘하시죠. 네. 네, 이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어떤 몸 동작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 다시 한번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왕이면 말까지 잘하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네. 말도 잘하고 몸짓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언어와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조금 쉽게 하려면 우리가 말하면서 손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팜업 제스처, 팜다운 제스처는 태도나 감정을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에 손을 막 움직이면 두뇌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우리의 뇌가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된 부위가 바로 이 손의 부위거든요. 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실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팔짱을 끼시거나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말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몸을 긴장을 좀 푸시고 이야기하면 손을 이렇게 조금 움직여 보이시면 우리의 뇌가 필요한 단어나 표현들을 더 빠르고 쉽게 찾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지고요.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팁 같은 거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바디랭귀지 손을 사용하실 때 예를 들면 오늘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3. 어떤 숫자, 내용에 숫자가 들어갈 때 숫자를 같이 표현하시는 것. 그리고 원인과 결과. 그것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근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 반대죠. 역방향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리고 시제를 활용할 때도 어제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에 원인이 있고요. 이러한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같이 시선을 맞추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 네. 이렇게 간단한 손짓을 언어의 내용에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해서 상대방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거죠. 기억을 그렇겠네요. 잘하고. 네. 네. 저는 소극적인 편이라서 사람들하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바디랭귀지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저 질문을 들으시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소극적인 분들의 대부분 나오는 바디랭귀지들이 뭐냐면 이렇게 몸을 닫게 만드는 닫게요. 자세. 네, 그리고 시선을 잘 못 맞추시죠. 얘기하시면서 계속 딴 데를 보시고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다시 막 왜 이렇게 쳐다보지? 싶어 하시고 네, 시선을 잘 이렇게 브레이크한다 그랬죠. 시선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바디랭귀지가 감정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이렇게 팔짱을 끼면 우리는 팔짱을 굉장히 다양한 이유에서 끼거든요. 이렇게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을 때에도 팔짱을 끼는 게 더 편하죠. 왜냐하면 팔을 둘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날씨가 추울 때도 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껴안는 듯한 팔짱을 끼기도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때도 팔짱을 끼기도 하거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자세에 의해서 또 어떤 분은 제가 강연 가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저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여기 올려놓는 게 편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팔짱을 끼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한 기억력이 38%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더욱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극적이지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열린 자세, 일단 내 앞부분을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선 맞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인중을 봐라, 눈과 눈 사이를 봐라 이런 맞아. 것들이 있지만 네. 사실 시선 맞춤은 어떤 기술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제가 인정합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선 맞추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상대방의 눈을 또는 이 역삼각형 눈과 눈 그리고 이렇게 코까지 연결된 이 역삼각형 부위가 상대방을 쳐다봤을 때의 적이 아니라 친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요? 네. 이 부위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눈과 눈, 이마에 연결된 이 삼각형 존을 쳐다보게 되면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고자 할 때 네, 전달하게 돼요. 네, 그리고 눈과 눈, 그리고 더 아래까지 긴 삼각형은 남녀 사이에 썸 타는 사이에
네, 주고받는 그런 시선 맞춤이에요. 어. 네, 그래서 그 적절한 시선 맞춤을 하실 때 이제 4초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1초, 2초, 3초, 4초 보고 시선을 잠깐 떼셨다가 다시 이야기를 할 때 1초, 2초, 3초, 4초 하고 이번에는 하나 더 5초. 네, 이렇게까지 다시 뛰셨다가 그 다음에 7초까지.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뚫어져서 쳐다보면 이렇게 싸우자는 뜻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7초까지 상대방을 쳐다봤다가 그다음에 다시 6초, 5초, 4초. 그것도 너무 길다 하시면 2초부터 시작하셔서 2초, 3초, 4초, 3초, 2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는 그런 시선을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선을 안 맞추면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우리가 무언가 거짓말을 한다, 회피한다 이런 그렇죠.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받게 되거든요. 음. 네. 누군가의 말보다는 눈빛이나 몸짓에 약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바디랭귀지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어. 아, 맞아요. 상대방이 뭔가 부정적인 바디랭귀지를 전달하고자 하면 나도 똑같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다가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한테 막 다가오지 마세요라는 이런 바디랭귀지를 전달하거나 관심 없어요라는 바디랭귀지 전달하면 내가 다가가려고 했다가도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바디랭귀지가 나의 태도나 행동에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준비한 거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자세들이 정작 정말 중요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다 거울 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바디랭귀지를 나 혼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 네,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부정적인 메시지를 저 사람이 나한테 보낸다라고 판단해버리고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나운서님을 쳐다보면서 네. 고개를 이렇게 계속 끄덕여요. 그럼 같이 끄덕이시죠. 네, 네. 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아나운서님이 나는 절대 끄덕이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는 게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에게 거울 세포라는 게 다 있어요. 상대방의 모습, 표정, 동작을 그대로 비추는 건데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잘 나타나기도 하고 더 자주 나타나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보시는 분들이 같이 고개를 끄덕이셔도 되는 것,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막 울 때 흐느껴 울 때 나도 같이 울게 되는 그렇죠.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것이 나의 거울 세포에 반응해서 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이런 동작, 부정적인 동작을 긍정적으로 변환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뭐예요? 내가 먼저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미소를 지어주시고 고개를 끄덕여주시고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열린 제스처를 보여주시면 언젠가는 그분의 거울 세포가 반응을 해서 내가 계속 발신하는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를 이분이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분이 같이 바디랭귀지를 하신다는 건 뭐예요?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를 하신다는 건 이분 안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아, 잘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쉽지만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아쉽네요. 저희의 만남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너무 뻔한 말 같지만은 앞에 나와서 항상 강연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한테 더 많은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통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고개도 많이 끄덕끄덕 해주시고 미소도 많이 이렇게 지어주시고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그 덕분에 재미있게 이 순간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토크 콘서트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의 명작. 초강력 청정 18단 바람 117년 기술의 자신감. 더 프리미엄 AI 에어로 18단 에어컨
디테일과 디테일의 완벽한 공존. The K9. 지금은 스마트 시대. 오늘 스케줄. 음식물 쓰레기부터 버리고 오세요. 이젠 스마트 카라로 음식물 처리도 스마트하게. 스마트 카라. 환전만 하면 손해. 환율아, 나한테 왜 그러니? 환전은 솔로 하는 거야. 쏠쏠한 솔루션 신한솔. 직수, 어디까지 케어해야 할까? 루엔스는 수도관까지. 들어가는 물이 깨끗해야 나오는 물도 깨끗하니까. 루엔스 직수정수기.